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일본 외환 주권 상실, 페이마로 엔화 개입, 급전으로 돌려막는 미국 국채, 시한폭탄 데이지 체인,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전 내용이 일본 관련된 겁니다. 먼저 이란전 관련되어서 이라크 북쪽에 이제 이란에 있는 동쿠르디스탄이죠. 여기 이제 반군들이 있습니다. 쿠르드 반군들, 이들이 이라크 북쪽의 이 산악지대에서 이라크 쿠르드족과 함께 이렇게 딱 숨어 있고 여기서 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란을 침공한다 이런 계획을 만들고 했었는데, 그동안 이란이 정밀 타격을 하면서 이쪽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미군 기지, 여기는 뭐 독일이니까 유럽군 기지도 있습니다. 영국도 있는데 여기에 간간히 드론을 때리면서 계속 괴롭힌 거죠. 결국 이 에르빌에서 철수한 게 아닌가. 이제 그저께 방송에 미국의 수송기들이 여기 이제 대거 날아가서 이 무기를 실어 나르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쿠르드족이 이란 쪽으로 들어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실제로는 수송기들이 와가지고 여기 있는 장비, 여기 또 이제 패치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 공군 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두고 있는데, 자, 이들을 다 싣고 철수를 하고 있다. 결국 이라크 북쪽 에르빌, 미군 기지, 독일, 프랑스, 이들 기지 병력들이 철수를 한다. 이것은 쿠르드를 이용해서 지상전을 한다. 이 계획은 사실상 좌절된 것이 아닌가.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이란은 언론에는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쿠르드 반군 지역에 미국이 갖다 둔 뭐 탄약고, 무기고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데 드론 미사일로 계속 때렸습니다. 결국 이 쿠르드 반군들은 뭐 이란을 침공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도 여기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가깝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란 드론이 거리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는 이라크의 PMF, 자 이제 친이란 민병대들이 좀 뭐 20몇만입니다. 결국 못 버티고 철수하는 게 아닌가. 지금까지 전황을 보면은 이제 걸프만 연안, 그리고 이라크에 있는 이제 미군 기지들, 이들이 계속 이제 뒤로 후퇴하면서 한 단계씩 뒤로 빠지고 있다. 이것은 이란의 A2AD, 이제 반접근 지역 거부죠. 이게 먹힌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내용 한번 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이터에서도 이제 미국 미사일 재고 관련된 기사가 올랐습니다. 로이터니까 아무래도 좀, 물론 뭐 이 로이터도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만 좀 이제 신뢰성이 있죠. 그동안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뭐 제점화라든가 이 공대지 공격 혹은 이제 토마호크, 뭐 함대지 공격, 이 재고가 이제 줄어들고 때문에 이거 다 보도된 겁니다. 이란을 가장 아프게 때리는 거 제가 방송 중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지상군 하이마스에서 쏘는 하이마스 미사일, 그리고 프리즘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육군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재고가 거의 바닥났다. 프리즘 미사일은 사실상 재고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태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생산을 재개했는데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쏘지도 못하고 다 터졌죠. 이렇게 뭐 어떤 스탁에 이렇게 모아두면은 러시아가 이제 때려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파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대지 공격 능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지대지 공격 능력도 떨어진다. 이 경우는 뭐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여기에 대해서 이 대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 관세 정책은 이제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관세 관련된 권한은 미국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각국에 협상을 하고 뭐 때리고 이런 거, 제가 이제 처음 방송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괴롭히고 협상을 하되 관세를 때리지 말고 미국에 유리한 무역 정책을 끌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이 관세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관세를 일단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두어들인 관세가 있죠. 이거 고스란히 미국 국민들이 낸 겁니다. 중국이 내거나 이 뭐 다른 사업체가 낸 게 아닙니다. 미국 국민들이 관세만큼 얹어서 물건을 산 거죠. 자, 그런데 이 포션을 그대로 기업이 가져갑니다. 애플, 아마존, 이들이 가져가죠. 월마트.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적으로 이 미국 국민들 주머니 털어서 관세라고 이제 가져갑니다. 그것을 미국의 대형 기업들에 퍼부어준 겁니다. 뭐 월마트, 타겟 이런 데 준 거죠. 이 무슨 꼴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 2,000불 체크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코빼기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은 그냥 미국 기업만 이제 살찌운 거죠. 미국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정치, 제가 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룰에 맞게 그리고 법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정치를 해나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부터 미국 국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40 트릴리언 달러 천문학적인 공적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애초 이 빚을 갚을 생각이 없다. 과거에 보면은 빚이 크게 늘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뭐 6.25 2차 대전 이후 이렇게 미국의 공적 부채가 크게 늘어났는데 미국은 그것을 쭉 갚았습니다. 이 전통적인 국가 재정 정책, 금융 정책 이 기조에서 이렇게 이제 공적 부채를 관리를 해온 거죠.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사태, 뭐 9.11 터지고 이라크 전쟁이 있고 이렇게 꾸준히 공적 부채가 늘다가 급기야 이제 코비드 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다시 트럼프 대통령 이것을 거치면서 미국의 공적 부채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예 이것을 줄일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 허드슨 교수는 미국은 아예 빚을 갚을 생각이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노골적으로 한 거죠. 지금까지 이제 이 밸런스 계속 확대되는 것을 보면은 미국이 분명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돌발적인 사태를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달러가 급격하게 추락한다거나 미국의 국채 가격이 추락하게 된다. 이 경우는 엄청난 파장을 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미국이 어떻게 대처할 건가? 여기에 대한 아무런 청사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계속 이제 빚은 늘릴 것 같다. 이렇게 허드슨 교수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일본 주식시장. 미국 역시 이 레버리지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이 투자자들, 뭐 기관도 그렇고 해치펀드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 이 마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상황 파악 펀드가 이렇게 뭐 지금 시타델에 넘어갔지만 그것을 배제하더라도 지금 천문학적인 마진 트레이딩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이 소매 마진 거래 일반 투자자입니다. 이들의 마진 트레이딩이 이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늘 이 폭락이 뒤따랐습니다. 뭐 당장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진이 오르면서 동시에 이제 주식시장이 오르기도 하죠. 그러다가 어느 선에 부딪히면 이제 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베센터가 나와서 호르무즈 딜이 이루어질 것 같아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의도는 모릅니다. 뭐 그동안 이제 공격한다고 하다가 취소하고 이런 거 봐서는 이 말 역시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이란은 오만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미국과 직접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베센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급락하고 주식시장이 크게 올랐습니다. 뭐 저는 아직까지 이제 데드캣 바운스로 보는데 보통 그런데 이 데드캣 바운스도 상당히 이제 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 3분지 이 정도 내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뭐 한 50%대를 넘어서 뭐 33%대까지 이렇게 반등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하락하게 되죠. 어쨌든 이 베센트 이 말에 힘입어서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것은 미국 국채 그리고 이제 뭐 국채 수익률, 엔화 이야기, 뭐 환율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이것 자체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이즈는 채권시장이 훨씬 크죠. 이 주식시장은 유동성이라든가 뭐 투자 심리 그리고 이런 뉴스들 이런 것에 의해서 크게 출렁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씨 뭐 제대로 되는 거 없어 이란 두들겨 팰 거야 이러면 또 내일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지금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몇 달 동안. 그런데 이 국채시장 뭐 이 회사채든 뭐 이런 것은 이런 뉴스에 그렇게 급격하게 동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대안과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일본 중앙은행 그리고 이제 미국 연준 이들이 이 금융정책 뭐 일단 금리를 결정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유동성에 영향을 주고 뭐 통화가 늘어나고 또 이제 이 통화가 팽창되고 혹은 수축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금융시장에 변화가 있는데 자, 이 다카이치 정부가 들어서서 이 다카이치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제 내수 시장을 활발하게 하고 수출을 늘리고 엔화를 좀 낮게 유지하는 겁니다. 유동성을 공급해서 투자를 늘리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근원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렇게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일본 딱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한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GDP가 그 자체로 있으면 조금씩 이제 축소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죠. 자, 그러나 이 수출에 의존하면서 그리고
뭐 일본 이런 관광 대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을 받아들이고 쓰게 하고 대신에 일본 국민들은 이제 싼 지금 이제 엔화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내핍을 강요한 거죠.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자 이제 달러 벌이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교토 식당에서 요리를 만들어서 미국 관광객에 서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섀도우 유동성이라는 겁니다. 그림자 유동성. 자, 미국, 유럽. 지금 이 각 국가별 뭐 재정 상황 이런 게 좋지 않습니다. 일본은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뭐 일본 정부는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세계 최대 채권 국가이면서 동시에 일본이 이제 일본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 돈을 빌려준 겁니다. 뭐 싼 이자에 빌려주고 물론 뭐 일본 중앙은행도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일본이 어떤 이제 국가적인 디폴트에 빠질 염려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 자체로만 봐서는 유동성의 공급처가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본이 만약에 이제 해외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는다. 이때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일종의 이제 섀도우, 이 그림자 유동성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미국 정부가 주체죠. 그런데 어딘가 이렇게 뭐 흘러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그게 바로 이제 일본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다카이치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죠. 자, 그런데 이 다카이치가 내수 핑계를 들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글로벌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엔캐리를 이제 계속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중앙은행입니다. 일본 내부 사정, 이건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쨌든 분명히 일본 중앙은행과 일본 정부는 충돌하고 있다. 다케이치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쪽은 이제 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엔화가 지나치게 하락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무엇보다도 이 일본 국채 수익률입니다. 일본 국채 수익률이 튀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적절히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일본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이나 유럽의 뭐 일종의 이제 일본으로 봤을 때는 해외 부역자가 되는 겁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면 뭐 어쨌든 정권의 의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를 계속 찍어내고 중앙은행은 일본 정부 국채를 사들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 일본 역시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엔화에 개입하고 엔화가 이제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이 좀 내려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이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제대로 먹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일본 국채 그리고 이제 뭐 엔화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국채 수익률 튀는 거 개입을 해도 막지를 못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비딩을 했습니다. 이제 옥션을 했죠. 그런데 일본 국채를 사겠다는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있어서 들어가서 이제 남은 걸 좀 처리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이 expectation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 수익률이 오르면은 국채 가격이 낮아집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채를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뭐 이 쿠폰 이런 건 좀 다른 문제지만 이제 넓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스캇 베센터 도대체 미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금 언론에서는 이 일본 엔화가 너무 추락하기 때문에 미국이 나서서 도왔다. 미국 참 착해요. 미국 위대해요. 미국은 일본의 친구예요. 일단 미친 소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이 미친 소리입니다. 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일본인가 미국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이제 많이 풀려나간 돈을 좀 회수하고 이 통화량을 줄이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면은 일본 내에 좀 주식시장도 하락하고 큰 동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여파 후에 이렇게 이제 안정이 되는 거죠. 진짜 문제는 미국에 있습니다.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는 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분의 1 정도 해외 투자자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국채 가격을 컨트롤하는데 이 3분의 1의 해외 투자자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미국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보다 해외에 있는 투자들. 왜냐하면 일본과 똑같습니다. 일본에 이제 일본 국민들이 일본 정부 채권을 산다.
이것은 여기서 뭐 주고 사고 팔고 이런 것은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채 수익률에. 그런데 해외에서 하게 되면은 자 이제 만약에 이 판매다 국채를 내다 팔면 이제 달러 이거 엔화로 바꾸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자본이 이렇게 다시 역류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국채 가격이 출렁이게 됩니다. 하락하게 되죠. 스캇 베센트는 바로 이것을 막으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엽기적인 수단이 동원되었습니다. FIMA.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유로화 자산을 팔아서 일단 엔화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속할 수 없습니다. 유로화 자산도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FIMA를 도입하겠다. 자, 지금 이 현재입니다. 현재 기준에 이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들 1위가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 중국 이렇게 쭉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국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 2022년 9월입니다. 이때 영란은행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때 사실 영국은 부도가 났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영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죠. 이때 바로 데이지 체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먼저 잠깐 이제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2022년 9월에 이제 영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영국이 뭐 거의 이 디폴트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당연히 미국이 나섰죠. 그때 미국 국채 시장 엄청난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나서서 G7 국가들을 다 모았습니다. 여기에 일본도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연준이 다이렉트로 이 정부 영국 이 국채를 샀습니다. 이런 적은 별로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다이렉트로 투자를 한 거죠. 보통 상업은행에 이 돈을 풀고 그다음에 상업은행이 영국 국채를 사야 되는데 중앙은행이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도 영국 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묶이는 겁니다. 캐나다는 예를 들면 이제 일본 국채를 산다. 그러면은 일본은 미국 국채를 사고 미국은 영국 국채를 사고 또 이제 미국은 잉여 자금을 공급해 줍니다. 여기서 동원된 것이 이 은행 간이죠. 뭐 리퍼처스 어그리먼트입니다. 리포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뭐 한국도 이제 한국은행 그리고 일반 이제 상업은행과도 합니다만 미국도 합니다. 미국도 상업은행 이렇게 하고 그다음 동시에 국가 간 중앙은행끼리 또 이제 리퍼처스 어그리먼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환매를 한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급전입니다. 이 한시적입니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한시적인 돈을 이렇게 빌려주면서 그걸 계속 롤오버를 합니다. 롤오버를 하면서 이렇게 막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제 시스템 리스크를 막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일본에 적용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죠. 참 다시 2022년 사태로 돌아와 있습니다. 자, 이때 A라는 중앙은행이 B 나라 이제 국채를 사주고 B는 C 사고 C는 A 사고 동시에 미국 연준은 영국 중앙은행에 영란은행에 엄청난 돈을 빌려줍니다. 이 영국이 다시 미국 국채를 샀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영국은 망한 나라인데 미국 국채를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리포 계약이 천문학적입니다. 이제 영국이 리포로 이제 달러를 빌려옵니다. 이것으로 사고 지금 계속 롤오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다음으로 많이 들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 중국은 꾸준히 팔고 있는 거죠. 이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하죠. 왜냐하면은 이 중국은 여러 루트로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하고 달러를 벌여 들어갑니다. 그럼 미국 국채를 좀 사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팔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거 그 이유도 상당히 큽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물려 있는데 지금 일본이 집어던지면 어떻게 되는가? 일본 입장에서 무엇이 도대체 문제인가? 일단 다카이치 정부와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이 대립하는 것. 그런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 자기 자신들이 들고 있는 이제 뭐 일본 국제 외환 보유고를 관리합니다. 일본은 천문학적인 이제 US 채권을 들고 국채를 들고 있는데 이게 가치가 계속 추락하는 거죠. 수익률이 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문학적인 손실이 장부상이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적이 되면은 이 일본의 이제 금융 시스템도 흔들 수 있습니다. 이게 과거 문제가 됐던 게 미국의 리지오널 뱅크 사태입니다. 자, 일단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은 파는 게 이득이 되죠. 나중에 다시 사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아예 팔지를 못하도록 한 겁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미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빨리 팔아서 이렇게 조금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틀어막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센터는
일본에 엔화를 산다 이렇게 공개하고 시장에 일단 좀 펌프질을 한 겁니다. 자, 이 미국 연준이 나서서 엔화를 산다. 너희들도 엔화를 사라. 이런 메시지를 준 거죠.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일본의 이제 뭐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서 미국 국채를 매도하지 말고 자, 다른 방식으로 엔화를 사도록 하는데 미국이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채 수익률 뭐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이 국채 수익률은 크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채권 시장에서 무언가 이제 이 리스크 시그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2022년 9월 달에 이제 영국 사태, 영국 채권이죠. 자, 이 길트라고 부릅니다. 이건 매도세 때문에 난리가 났죠. 이때 미국이 모아서 이제 G7 국가들 모으고 데이지 체인 하면서 서로 돌려막기 한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의 현 주소라는 거죠. 모든 나라가 이 국채 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데이지 체인이 또 한 가지 적용되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이 AI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여기 보면 아마존이 오픈 AI 투자하고 오픈 AI는 또 아마존의 웹 서비스에 이제 돈을 쓰고 엔비디아는 또 어디 투자하고 오픈 AI는 엔비디아 이 뭐 인프라죠 이런 것을 사고 이런 겁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막으면서 이 펌프질을 하는 거죠. 지금 서구 선진국도 결국 이 국채 시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A가 B를 사고 B가 C를 사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하면서 국채 가격을 유지하는 거죠. 뭐 일종의 이제 YCC입니다. Yield Curve Control인데 이것 자체가 이 수익률을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이것 자체가 바로 이 국채 가격을 서포트하는 겁니다. 이건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일본 역시 지금 수익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 FIMA 리포를 도입합니다. 이 FIMA는 이 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y, 이 리포 퍼실리티. 이 리포는 우리가 아는 그 똑같습니다. 은행 간 이렇게 이제 단기 차입하는 겁니다. 이것을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것. 이게 크게 국제적으로 확대된 데가 바로 2022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 수합, 이 통화 수합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 통화 수합은 별개로 있고 통화 수합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엔화를 발행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달러와 이 바꿔쳐야 됩니다. 이게 수합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달러를 빌려줍니다. 일본이 엔화를 이렇게 발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수합 대신 이것을 씁니다. 일본은 이 통화량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채 수익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 수합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리포 이것은 급전입니다. 급전. 뭐 과장해서 이야기하면은 일수로 지금 부도를 맞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FIMA 리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미국이 통화량을 증발해서 뭐 달러를 찍어서 그 다음에 일본에 빌려줍니다. 일본은 그것을 가지고 엔화를 사서 이렇게 이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죠. 엔화를 서포트합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의 통화량은 팽창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돈을 찍어서 사실상 이 미국의 국채 시장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 밸런스 시트는 팽창된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급전으로 이렇게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정도로 미국의 국채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2022년처럼 이런 이제 적극적인 조치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일본으로 오겠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 한 몸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일본 중앙은행과 다카이치 정부는 충돌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은 다카이치 정부를 도우면서 그 다음에 일본 중앙은행의 어떤 니즈 그것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일본 중앙은행이 이 국채를 내다 파는 겁니다. 그것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거죠. 일본은 이 외환 보유고 이것은 일본의 자산입니다. 이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바로 이번 사태가 이거라는 거죠. 일본의 외환 주권을 미국에 빼앗긴 겁니다. 물론 뭐 완벽하게는 아닙니다만 미국이 들어와서 일본의 이 외환 보유고 금도 있고 달러도 있고 유로화 다 있습니다. 이것을 처분하지 마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끝난다는 거죠. 자, 일본은 앞으로
이 인터내셔널 레포 시스템을 이용할 거다. 이건 뭐 중앙은행 간에 연결된 겁니다. 일본은 사실상 감옥에 갇혔다. 미국이 만든, 미국 국채시장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 만든 어떤 감옥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갇힌 상태라는 거죠. 일본은 금을 사려고 합니다. 미국은 못하게 합니다. 이 미국 국채를 던지고 금을 사고 싶은데 미국이 못하게 하고, 미국 국채를 집어 던지고 엔화를 사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있죠. 자, 지금 이 얼마나 황당한 순간인가. 이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니, 일본이나 일본 중앙은행이 우리 외환 보유고를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 미국에게 이제 빚 돌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뭐 국채를 다시 이제 내다 파는 게 그 뜻인데, 참 뭐 골 때리죠. 자, 물론 뭐 미국은 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뭐 달러를 빌려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급전입니다. 급전. 자, 그리고 금과 관련된 거, 실물금 절대로 사지 마라. 일본 정부에 금 사지 마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미국 국채 계속 사. 일본의 이런 상황을 뭐 AI가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자, 일본은 뭐 다카이치 총리 같은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그리고 피마 리포. 이제 일본은 이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걸 팔지 못합니다. 그리고 국채를 팔아서 금을 산다. 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막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죠. 일본의 외환 주권은 상실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한국은행이 금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본은행도 금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뭐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많은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금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문제는 만약에 한국에서 이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산다. 그렇게 되면은 베센터가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어쨌든 뭐 이런 뉴스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국채 가격 하락, 수익률 상승을 극단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이 올해입니다. 9조 달러 정도를 롤오버 해야 된다. 지금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뭐 리포든 이거 급전입니다. 급전도 이제 계속 뱅글뱅글 돌리고 있죠. 그리고 미국 국채도 어떻게든 뭐 롤오버를 한다든가, 또 이제 뭐 신규로 발행하고 옛날 거는 소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돌려막기 할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게 9조 달러입니다. 만약 이 수익률에서 국채 가격에서 어떤 큰일이 터지게 되면은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요? 미국 정부가 부도가 난다는 겁니다. 물론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까지는 가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베센트가 이렇게 나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결국 이번 사태는 진짜 원인 제공자는 일본 엔화가 아니라 바로 미국이라는 겁니다. 이 다카이치 정부가 이 그림자 유동성을 이제 어떤 글로벌리스트들에게 계속 공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정권을 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일본 내수 시장 확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카이치 정부가 뭐 그런 시도를 했는데,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지 않는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제 주식시장 퍼올리고 이런데 자, 뭐 엄청나게 필사적입니다. 여기에 다카이치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가 일본 중앙은행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엔화 시장이 개입하고 이러다가 벌어진 사건이 아닌가. 이 전문가들은 사실 많은 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엔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이 국채를 가지고 이제 엔화 이 외환 시장에 개입했는지, 엔화를 또 서포트하기 위해서인지 아직까지 모릅니다. 뭐 이제 일본 중앙은행으로 추정합니다만, 여기에 미국 베센터가 다이렉트로 날라와서 너 그렇게 하지 마. 앞으로 이렇게 미국 간의 어떤 이제 급전 시스템으로 이제 엔화 시장에 개입하면 해. 사실 엔화 환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이 푼 유동성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즉 엔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드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목표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일본의 외환 주권, 이 외환 보유고 관련된 일본의 주권, 이것을 박탈한 겁니다. 국채 팔지 마, 금 사지 마,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사건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레이 달리오도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언론이 떠드는 것처럼 미국이 일본을 돕기 위해서 나섰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미국을 돕기 위해서 나섰고 애초 원인 제공자 역시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나 여러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